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티브로드 ABC 방송에선 오늘부터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을 만나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의왕 과천 출신 국회의원인 신창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뭐 이제 우리 의왕시도 챙기셔야 되고 또 과천시도 챙기셔야 되고 네. 또 나란 일도 돌보셔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이제 바쁜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신창현 의원님 네.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의왕 과천의 큰 모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최근에 그 지역에서 보면은 봄맞이 그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또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또 행사장 가시면은 축사하실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의 축사가 좀 마치 좀 한편의 시와 같다. 뭐 이제 이런 그 시민들의 또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평소에 좀 시를 좋아하시나요? 의원님?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계절에 맞는 시를 네. 하나씩 선택해서 재미없는 말보다는 네. 그래도 시 한 편 선사하는 것이 네.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혹시 뭐 좀 좋아하는 좀 시 뭐 이런 거 요즘에 예, 좀 있으세요? 뭐 요즘 제가 많이 외우는 시는 목필균의 시 한 구절이 산마다 꽃불 지펴놓고 번지는 불길에 놀라 달아나는 그대 봄바람으로 터진 세상 소문 다 어찌하라고 돌아볼 새 없이 초록 물결 속에 숨어든 연두빛 그대 5월에 관한 시입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좀 이제 내손 이동 얘기를 좀 바로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네. 하는데요. 예. 이제 그 가장 좀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 네. 중학교 신설 문제가 네.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내손 이동 중학생들이 16년째 원거리 통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내손 이동 학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신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이 요구를 좀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또 들었거든요. 좀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교육행정의 무사한 일,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의 잘못을 그 책임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그 중학교 신설은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이제 책임을 그냥 학부모들이나 그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근 학교들에 또 이제 빈 교실이 많아서 또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좀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손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일대에 2022년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가 한 14,000여 세대 정도 이제 되잖아요. 네. 이제 빈 교실 문제도 모른 척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원거리 통학을 이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인 것 같은데 네. 좀 대안이 있을까요? 이 양쪽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인근 학교 교실이 남으니까 버스 타고 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실 수가 아닙니다. 네. 인구 2만 1,000명인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인구 3만 2천 명인 내손 이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네. 이 문제를 교육청이 해결해야죠.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버스 타고 가면 빈 교실 있으니까 거기로 통학해라. 이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요. 16년 전에 내손 이동에 중학교가 백운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옮겨놓고 불편한 건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건 이건 저는 행정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백운중학교는 청계동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옮겨간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래 백운중학교가 되는 자리는 또 초등학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백운중학교가 내손 이동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청계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초등학교를 지었어요. 문제는 그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편 마주보고 또 초등학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 두 개 초등학교 교실도 남습니다. 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양쪽 교실 남는 초등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네. 남는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면 간단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 이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학부모들께서는 이제 교육청의 그런 입장이 이제 입장 고수에 갈등이 좀 더 이제 거세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좀 헤쳐나갈 계획이신지요? 우선 우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좀 만나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면 좀 알려드리고요. 필요하면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좀 만나 뵈려고 하고요. 또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명 이상 주민이 서명하면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좀 이게 좀 잘 해결이 돼가지고 내손 이동 중학생들이 정말 좀 더 이상은 좀 힘든 통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는 좀 과천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과천시는 좀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또 과천 청사에 입주하고 있던 그 행정기관들이나 소속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또 그 지역 상권도 좀 많이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천시가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그 정부 청사에 좀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이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상권의 어떤 좀 붕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좀 있으신지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과천시는 행정도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40년은 경제와 행정 두 개의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대안은 선교통 후 개발입니다. 지금 인구 7만의 과천시가 재건축 때문에 인구 한 5만 8천 명 정도로 줄었는데요. 과천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네. 정부 기관도 기업도 제발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 우선 남태령 지하차도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또 GTX-C 노선 광역철도, 또 과천 양재간 지하도로 이런 광역교통 대책들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뭐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든 제가 보기에는 앞다투어 과천으로 몰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통망들이 좀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통망 확충과 함께 좀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가 좀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네. 전에는 이 과천 정부 청사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네. 지역 경제 이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요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네. 저희가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의 중심지로 과천을 바꾸자. 네네. 그래서 지금 4호선 지나가는 과천 정부 청사역에 GTX-C 광역철도도 이제 경유하고 네. 또 과천 유래선 전철을 그 정부 청사역까지 연결해서 세개 전철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 환승 센터가 되면 네. 교통의 요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어느 기업, 어느 정부기관 우리가 받을지 과천 시민들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그렇게 꼭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남태령 지하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전략 환경 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제 이르면 다음 달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네. 제가 들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남태령 같은 경우에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추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거치면 이제 본 환경영향 평가에 들어가고요. 바로 이제 사업 고시 이제 확정하고 착수해야죠. 우선 설계해야 되고요. 그것도 설계하는데도 1년 넘게 걸리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수렴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진행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마의 남태령 오명을 벗기 위해서 뭐 정부도 또 서울시도 과천시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이 남태령 지하차도 사업은 과천에서 이수 로타리까지 5.4km.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배수로 그리고 민자유치기업은 이제 차도. 네. 그래서 뭐 한 5,200억 정도를 거의 반반씩 부담해서 네. 하는 사업인데 승용차 기준으로는 통행료가 한 1,6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지하차도가 그 이수 사거리까지 이제 쫙 뚫리게 되면은 교통체증은 좀 많이 해결이 좀 되겠네요. 과천에서 이수 로타리까지 6분이면 간다니까. 아, 저부터 그 도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완전 지옥이잖아요, 교통이. 아예 사실은. 40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 또 3기 신도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네. 그 일부 주민들의 또 반대로 좀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LH공사는 그 주민 설명회를 그냥 생략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혔는데 네. 이 과천의 신도시 개발 또 필요하다고 또 보이지만 이 주민들이 또 반대가 또 있잖아요. 네. 이 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네. 다만 법률로서 제한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의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공익과 또 사유재산권이 충돌하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네. 저는 그 중간에서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또 의원님께서 좀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주시면 네. 또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공익과 사익이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이 또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네. 또 간담회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 의원실에서 또 보도 자료를 받고 있지만 네. 우리 의원님 굉장히 그 법안 발의가 너무 활발하세요. 제가 봐도 뭐 하루에도 막 두세 건씩도 올 때도 있고 막 이런데 네. 최근에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 법안이 미세먼지 3법이었어요. 또 네. 미세먼지 네. 문제가 워낙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미세먼지 3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세 가지 법 중에 첫 번째가 미세먼지 특별법인데요. 그것은 우리 미세먼지에 관한 빅데이터를 좀 관리해서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이 미세먼지 국가정보센터를 네. 설치하는 법이고요. 아. 네. 두 번째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로 소송이 많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때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관련 자료를 3년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보통 발병은 뭐 5년 후, 7년 후에 발생하니까 최소한 10년은 그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렇게 개정했고요. 네. 또 마지막 대기환경보전법은 이제 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 차량에 그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정부가 보조해서 부착을 해드리는데 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 출력이 떨어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떼고서 운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법안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이제 3년밖에 이제 그런 그 기록이 또 보존이 예. 안 된다 이런 문제들 예. 또 10년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런 예. 것들은 나중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미세먼지 3법이 좀 원활히 좀 제 몫을 좀 해내려면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 경제 활동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9% 줄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한 20% 이상 줄여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30% 저감 목표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예.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심각해서 예. 우리 의원님께서 좀 앞장서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는데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의하신 법안이 정말 적지가 않은데 네. 혹시 이제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네. 우리 의원님한테 좀 정말 이거 정말 나 애착이 간다 뭐 이런 법안 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과로사 예방법입니다. 과로사 예방. 네. 예.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과로사 하거든요. 네.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도록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과로사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법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네. 두 번째 법은 우리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법입니다. 현재는 100만 제곱미터, 약 30만 평 이상의 개발에만 또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입주해야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제곱미터 조금 모자라게 뭐 95만, 97만 맞아요. 네네. 꼼수 개발이 성행하고요. 또 뭐 40만, 50만짜리 포도송이 개발이 뭉쳐서 인구는 증가하는데 교통대책은 진전이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합해서도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든가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게 통과돼야만 우리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이 중부권의 교통 문제 해결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법은 정말 꼭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의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예. 장안지구, 백운지구 이런 그 곳들이 지금 다 이제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런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그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예. 그래서 선교통 후 개발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집만 짓지 말고 그 집에 입주해서 사는 분들이 서울과 집을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 문제가 같이 동시에 해결돼야만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이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백운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막 이제 뭐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막 이런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많은데 예.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그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은 네. 좀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네.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뭐 의원님 정말 빠르게 흘렀잖아요. 네. 이제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정말 뭐 짧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이것만은 꼭 좀 이루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왕은 우선 내손중학교 신설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덕원 수원 동탄 간 북선 전철 또 월곶 판교 간 북선 전철 이거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과천은 남태령 지하차도 그리고 GTX-C 광역철도 또 우리 과천 유래간 전철 정부 청사까지 연장하는 이런 문제는 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의왕과천에 꼭 정말 지금 필요한 그런 말씀 예. 해주셨는데요. 예. 의원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체질을 중소기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 체질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통이 있고요.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우리 경제 살려서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가정의 달이 가고 호국 보훈의 달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건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숭고한 넋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